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41화 시작하겠습니다. 방학이 끝나서 벌써 마이크 앞에 다시 앉았는데요. 진짜 엊그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독자들도 압도적으로 많았던 2025년 서울국제도서전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도서전 후일담을 위한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 앞에 한겨레 출판의 선인장님, 흐름출판 파도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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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해 오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겠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흐름출판 마케터 파도가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하유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첫 출전해서 독자님들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받고 와서 저는 대문자 1호서 너무 기쁘다. 그래서 컨디션이 정말 괜찮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젊음이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출판 마케터 오민정이고요. 이번에 도서전에 나가요라는 릴스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독자님들께는 오팀장으로도 또 한 번 소개가 됐었는데 저는 사실 대문자 I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에서는 물론 활달하게 했지만 지금은 체력이 다소 소모된 상태로 어떻게든 에너지를 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대문자 E지만 네. 세월은 무시할 수 없다. 어제 오늘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다. 그렇게 되었고요. 네, 아니 도서전에서 이렇게 화제가 된 출판사가 있었나 싶은데 제가 또 이거를 사전에 저의 예지력 무엇? 진짜. 두 분을 콕 찍어가지고 거의 한 달 전에 맞아요. 네, 미리 녹음을 하자고 날짜까지 잡아놓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서전 끝나고 좀 쉬었는지 궁금한데요. 각자 며칠 정도 근무하셨죠? 저는 5일 중에 4일을 근무했는데 사실 목요일도 쉰 게 아니고 릴스 편집을 해서 현장보다 더 길게 일했거든요.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을 했어요. 아이고. 와. 그래서 편집을 하다가 이거 코엑스가 낫겠는데? 차라리 코엑스가 낫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해서 끝났고 4일 근무하고 원래는 하루 쉬려고 했는데 대체 유무가 나오지만 쉬려고 했지만 저희가 오늘 또 마침 배본이에요. 그래서 어제 뭐 미팅 가고 오늘 또 미팅해서 다음 주쯤 한번 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저는 물론 설치인 날엔 다 같이 했었겠지만 저는 일단 5일 풀근무를 했었고요. 할 때는 사실 피곤한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도파민이 치솟다 보니 젊어서 이게 막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 열심히 했는데 딱 끝나자마자 전원이 오프되듯이 딱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하루 이제 월요일날 쉬고 오늘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그 선인장님께서 계산을 맡으셨던 건가요? 네네. 주로 이제 계산을 맡았었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수기로 작성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엄청 고민이 많았었는데 도저히 수기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인터넷에 뒤지다가 이렇게 바코드 리더기로 딱 찍으면 엑셀에 전표가 딱 입력되는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또 다른 직원분들께 설명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없었어서 저랑 이제 다른 분 이렇게 두 분이서 결제를 전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또 5일 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왜 찾은 거야? 플러스 이제 저는 또 작가님들 1일 저만 하실 때마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걸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그냥 풀근무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산대를 잡았으면 매출이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맞아. 또 도파민이. 맞죠. 진짜 이거 좀만 더 하면 되겠는데 이런 매일매일 이제 기쁨과. 맞아. 저는 대학교 때 알바할 때도 그렇게 돈 직접 받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 재미가 쏠쏠하죠. 네네. 맞아요. 그걸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게 보여야 진짜 맞아요. 돈을 벌고 있다라는 맞아, 게 맞아요. 들고 사무실에서는 사실 일할 때 항상 내 월급이 뭐 들어오는지 안 맞아요. 들어오는지 아무 그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직접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니 흐름은 근데 숙소를 또 잡아주셨다고요.
너무 이게 부럽네요. 6월에 본 마케터분이 숙소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좋은 팁 알려주셨다. 네, 그래서 저희는 숙소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왕복 거의 차 막히면 3시간 거리니까 당연히 저희 다 비슷하게 사니까 차로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신의 한 수였어요, 진짜. 금토일을 같이 거의 살듯이 했는데 서로의 모르는 부분들도 발견하고 이게 욕이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저희 박대리 과장님 너무 열심히 꾸미시더라고요. 집에서. 그 뭐 에어비앤비를 하신 네, 거예요?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저랑 이제 팀장님은 잠자기 바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잤거든요. 저희 박대리 과장님은 자기 전에 머리 만지고 앞머리 들어서 바람 잡고 아침에 일어나면 공주처럼 또 머리 하고 이래서 저희가 박공주라고 공주님이랑 같이 잤다고 이틀 동안. 그렇게 꾸꾸 모드였구나. 너무 카메라 많이 나오셔서 지금 바뀌셨어요. 근데 진짜 영상으로 내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꾸미게 될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좀 그 박 과장님의 연예인병이 좀 걱정이 되는 조금 그런 뭔가 부분이 좀 심해진 있습니다. 부분이 있다. 네. 체력이 좀 숙소를 잡으면 편해지니까 다른 데서 갑자기 좀 그 부분이 좀 힘들었다. 뭔가 이제 서교동 잘 못 돌아다니시고 네. 뭐 사진 찍어달라니까 그런 그러실 것 부분이 좀 같은데.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한겨레 출판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또 있으셨나요? 저희도 사실 좀 숙소 고민을 없지 않아 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뭐 파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막 저 멀리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잡냐 마냐 했는데, 그래도 각자 집에서 쉬는 게 편하다. 늦더라도 각자 집에서 쉬는 게 편하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숙소를 잡지는 않고 혹시 필요하면은 저희는 이제 버카로 택시를 타고 가는 걸로 이렇게 네네네. 일정 합의가 됐었어가지고. 네. 근데 진짜 평일에 강남으로 저희는 차로 출퇴근했거든요. 같이 항상 하셨죠. 정말 그게 가장 극한이에요. 수목금 진짜. 그다음에 뭐 그 부스 설치하는 화요일까지 해서 사실은 수요일 아침에 이미 지쳐 있는 상태였다. 맞아요. 네. 맞아요. 왔는데 이미 지쳐 있고 좀 점심 지나야 좀 회복이 되면서 이제 하고 그래서 오전에 저희를 마주한 사람들은 약간 되게 조용한 부스다 이렇게 원래 아닌데. 약간 눈도 충혈되어 있고 약간 좀 이제 충전의 시간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열심히. 시작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분이 여전히 같이 살고 계신가요? 네. 네.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래서 두 분의 사이가 이제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는 많은 분들이 좀 신기해 하시는데 사실 원래 알던 친구는 아니었고 출판학교 다니면서 동기로 친해졌는데 그게 몇 년도죠? 저희가 22년도인가요? 맞을 거예요. 네. 22년도. 네, 22년도에 친해지고 저는 이제 선인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숙소를 구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11월 기점으로 선인장님은 이제 취업이 되셨죠. 근데 저는 취업이 안 됐는데 집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 가자 그냥 뭐 나 불러주지도 않는데 나 제 친구들 다 취업했고 저는 뭐 돌아가라는 계신가 보다 뭐 불러주는 데 있으면 잠깐 한번 올라와서 보지 했는데 선인장님이 내려가면 안 올라온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좀 1차 감명을 받고 그러면 나는 어디서 자면 좋을까 약간 던졌죠. 그러니까 자기 집 와라 그냥 처음에 원룸이어도 집 구할 때까지 살아라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지 하면서 바로 갔죠. 저는 땡큐지 하고 원룸에서 살다가 이제 저도 취업을 하고 선인장님도 자리를 잡으니까 그러면 그냥 투룸에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겨레도 광흥창에 있고 흐름도 망원에 있으니까 그 근방으로 잡자 해서 합치게 됐는데 다행히 둘 다 퇴사를 안 한 관계로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은평에 사시는 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뭐 누가 파주로 가지 않는 한 맞아요. 계속 있지 않을까? 일단은 네. 서울이면은 그래도 다닐만하다. 네. 네, 그렇고 어떻게 선인장님 후회는 안 하셨어요? 들어와라 해놓고 이어폰 뺄까요? 잠시 벗어주시겠어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사실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일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었고 혼자 생활이 너무나 편했었는데 한두 번 이제
뭐 SBI 과제 이런 걸 하면서 가끔 이제 밤샐 때가 많다 보니까 같은 팀이었고 해가지고 언니랑 이제 좀 밤샘 작업하면서 지내보니까 생각보다 생활 패턴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 없겠다 싶었고 저는 이제 언니를 원했고 이제 언니는 동생을 한번 있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해가지고 좀 재밌게 한번 지내볼까라는 생각에 이제 마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처럼 지내보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는 월세를 반띵할 수 있고 그쵸. 이게 너무나 큰 좋아요. 메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 네. 그쵸. 아무래도 둘이 진짜. 합치다 보니까. 돈 때문이라도 헤어지지 못한다. 맞습니다. 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희는 그걸 위해서. 근데 여자들이 산다는 이 네. 초이스도 있다라는 네. 것도 그럼요.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충분히 행복한 생활을 덕분에 투룸으로 네. 확장했고요. 네. 그리고 서로에게 언니 동생이라면 서로에게 원래 그런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위아래로. 네. 저는 오빠가 있는 막내고 음. 선인장님은 남동생이 있는 누나예요. 이게 이렇게 또 거꾸로. 네. 제가 한 살 많지만 막내고 이러니까 또 잘 맞더라고요. 동갑이었으면 치고받고 싸웠을 것 같거든요. 제 성격에는. 다행히 아, 한 살 차이가 난다. 서로 부족한 언니고 부족한 동생을 네. 이제 보듬는 마음으로. 네. 네. 물론 그러다가 한 번씩 싸우기도 하지만 누가 더 큰 방을 쓰시나요? 방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선인장님이 큰 방을 저는 쪽방으로 밀려나고 제가 이겼습니다. 아, 가위바위보 했나요? 그렇군요. 네. 아, 행복한 이렇게 상상이 되는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어느덧 귀하다는 3년 차? 늘 박 과장님이 불안해하는 그 3년 차.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과연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요즘 가장 많이 그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일단 주변에서는 3, 4년 차가 이직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고 할 때마다 저는 몰랐거든요. 왜지? 왜 그러지 했는데 3년 차가 돼보니까 알 것 같다. 지금 뭐 루틴한 업무가 생기고 이러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착각하기 쉽겠다. 내가 이 일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경계하자라는 얘기를 둘이서 굉장히 많이 했고 반대로 저는 이직 생각이 아직까지는 안 나는 건 어쨌든 지금 마음 맞는 마케팅팀 안에서 저도 나름대로 제 몫을 해낸다는 그 성취감 그리고 이 정도가 받쳐준다면 다 같이 또 뭘 해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저는 다행히도 이직 생각은 크게 나지 않고요. 인장님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가 많이 나오는 회사다 보니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서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SBI 다니면서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일단 모든 분야를 좀 출판하는 그런 출판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마침 지금 들어온 첫 출판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많은 걸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더 다니게 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저희 둘 다 계속 있는 이유 중 하나 공통점이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 그분들이 너무나 이제 좋은 분들이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배우면서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가장 많이 저 스스로 생각하는 건 저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게 가장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여전히 지금까지도 저도 이제 새롭게 경험하는 것도 뭐 도서전처럼 새롭게 경험하는 것도 많기는 한데 그것보다 실제로는 이제 좀 루틴하게 익어버린 일들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좀 더 편하다 보니까 자꾸 몸이 지칠 때문에 거기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네. 좀 그래도 더 새로운 걸 나도 해내야 되는 위치가 됐고 나도 이제 뭔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자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그러면은 직급이 있으신가요, 대리? 저는 아직 사원이고 저도 아직 사원입니다. 네. 언제 달아주신대요? 말이 없어요.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대리를 뭐 누구 동기들 중에 이제 누가 달았다. 맞아. 뭐 이런 얘기가 그쵸, 들리면 나는 이 조직은 그럼 나를 언제 이렇게 직급을 승진시켜주지? 사실 승진이 곧 월급이 오르는 거고 네. 보상이고 이런 네. 부분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올 때에 네. 아마도 이제 옮길 때가 되었군. 이런 나를 좀 더 뭔가 올려쳐줄 그런 조직을 내가 찾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매너리즘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조직에 사람들이 잘 맞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펼칠 수 있다라는 건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요. 진짜요. 워낙 조직들이 그 조직의 어떤 것을 강조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조직원들의 어떤 발전이나 그런 욕망이나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을 잘 못 받쳐줄 때가 많은데 그런 거를 잘 맞춰서 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맞아요. 건강한 조직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뭐 이렇게 세간에서 하는 네. 이제 옮길 때 되지 않았나라는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맞아요. 저 괜찮은데요 이렇게 네. 충분히 네. 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언제 달아줄 것인가 대리. 맞아. 저도 막 네. 주변에서 동기들이 대리 달면 좋겠다 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근데 막상 대리 되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내 아니? 주제에 일을 달아도 되나? 대리? 이런 두려움이 자, 컸었는데 여러분 여자가 야망을 크게 아, 갖고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 자세를 회사 고쳐줬습니다. 대표 돼야지. 하 대표 될 때까지 저는 내가 알겠습니다. 먹어버려야지. 네. 대리 빨리 달고 그다음 빨리. 과장 가고 그다음 부장 가야죠. 빨리 내놔. 네, 그렇죠. 네, 초고속 승진 뭐 이런 최연소 이런 거 최연소 달아야죠. 팀장. 네, 달아야죠. 좋습니다. 박 과장 밀어내고 잘 가요. 갑자기 날아가는 이미지가 보이는데 네 그런 쪽으로 네 내가 어떻게 이런 거는 이제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겁은 네. 이제 안 내도 네,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너무 잘 올라가거든요. 대표님 진짜요. 진짜 네. 겁 없고 너무 위에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그걸 엄청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9가지를 잘해도 맞아요. 한 가지 때문에 자신을 뭔가 못 믿고 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가자마자 대리 안 주나요? 네, 여기다 이렇게 대리 배지 네. 혼자 달고 막 저 연습하는 중이에요. 미리 하고 있다고. 미리 내가 대리라는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도서전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다 각자 얼마나 몇 개월을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도서전에 출사표를 낸 거 아닌가요? 두 회사 다? 그쵸, 맞습니다. 네. 한겨레 출판도 본 적이 없었고 네. 흐름 출판도 없었고. 네, 내내 뭐 계속 출판협회장과 대표님의 사이가 안 좋아서 못 나간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나왔다. 네. 네, 이렇게 됐는데 회사를 또 어떻게 설득하고 나오셨을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 도서전이라는 걸 준비를 하면서 되게 반신반의했었어요. 이게 하고 싶은 마음 물론 있었고 저도 이제 당연히 출판사에 들어오면은 이 큰 행사는 한 번쯤 뛰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상반기부터 저희도 인원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면서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좀 저조차도 주저했었는데 또 같이 이제 이 TF팀이 꾸려진 팀 내에서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또 저희 편집 이사님 쪽에서도 많이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나가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그제서야 조금씩 생기면서 다 같이 힘을 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혼자 이제 막 이렇게 설득을 했다기보다는 좀 윗분들 포함해서 저희 동기 이제 같은 팀원들 포함해서 많이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가볼 만하다. 네, 한번 해볼 만하지 네네네. 않을까?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흐름은 어떠셨어요? 저희는 원래 작년에 이제 해봐야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뭐 축소가 된다,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저희도 나가도 되는 거 맞나 하면서 대표님을 싹 봤죠. 근데 대표님도 약간 얘네 약간 나가나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렸고 올해가 되자마자 저는 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 팀장님과 과장님도 지금이야라고 했고 대표님도 너네 나갈 거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이미 네. 도서전에 나가지도 않았지만 네, 나가서 모든 이슈를 다 했으니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콘텐츠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끄는 시기랑 잘 맞물려서 얘네 믿어도 되겠다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설득은 필요 없었고 저희가 잘 해보겠다, 매출 잘 끌어보겠다 해서 바로 신청했죠. 이미 준비된 기본 그게 다 빌드업이 다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서사가 싹 만들어진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면은 한겨레 출판은 3칸을 대관하려고 했는데 2칸이 된 건가요? 네네. 네, 그리고 2칸 하다가 저희는 2칸 했다가 한 칸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부스로 일단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다 준비 과정을 진짜 릴스로 촘촘히 네.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한 달 전에 섭외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릴스를 보면서 이분들이 뭔가 대단한 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가 된다라는 게 점점 커지고 있었던 때였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아까 편집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릴스의 기획, 촬영, 편집 이런 것도 사실은 부가적으로 이제 업무가 추가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마케팅팀에서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는지, 혼자 담당하시는지 아니면 두 분이서 어떻게 나누고 계시는지. 저희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가 꽤 많잖아요. 도서전 제작기까지 포함하면 주 4회를 하고 있었는데, 목요일에 발행되는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부터 제작, 편집, 발행까지 다 하는 거고, 그 외에 그 외에 3가지는 저희 같이 하시는 과장님께서 기획하고 제작하고 또 발행하고 다 하시거든요. 뭐 출판일타 강사 경우에는 각자 책 소개를 하지만, 그래서 도서전 제작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나가기로 했고, 그리고 분명히 릴스 자체가 바이럴이 워낙 잘 되는 콘텐츠다 보니 도서전 키워드로 유입되는 팬이 무조건 있을 거다. 우리는 그거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커서 시작하게 됐고요. 또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렇게 이제 편집 나누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있고, 각자 담당제로 보통 하는 것 같은데, 도서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다 맡아서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 뭐 얼굴 비추는 정도라서 스타성이 있으세요, 진짜. 얼굴 비추는 정도라서 그다지 힘들진 않았어요. 저는 과장님이 엄청 고생하셨죠. 근데 진짜 그 파도님의 매력은 웃으면서 짜증내는 그 얼굴. 저는 막 할 말은 하고 싶은 거. 뭐 분명 하겠지만 그냥 저처럼 웃으면서 네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진짜로 상사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피드백이잖아요. 네, 그리고 듣기로 이제 진짜로 그 과장님이 옆에서 카메라를 쓱 들이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말 다들 저희 대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본이 정말 없거든요. 그냥 뭐 출근하시면 자 오늘 찍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게 사인 큐인 거예요. 그럼 이제 각자 알아서 화장실 가서 얼굴 한번 보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케미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제작기 덕분에 릴스 보고 왔다는 분들 정말 많으셨고 해서 정말 확산이 잘 되는구나. 우리가 이 콘텐츠로 팬들을 많이 모을 수 있구나를 또 이번 시리즈로 알게 됐죠. 한겨레 출판은 어떻게 릴스를 시작하시게 됐나요?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내부 직원분들의 얼굴을 드러내는 영상 콘텐츠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내부에서도 많이 안 나오시려고 하셨었고 조금 그렇게까지 힘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좀 회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이전에 박 과장님의 그런 한겨레 교육도 듣고 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저희 내부 직원분들의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 영향력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단순히 이 텍스트로만 보여지는 릴스보다는 요새 사람이 드러내는 게 정말 파워가 셌었기 때문에 언제 하나 싶었다가 이렇게 도서전 출전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 준비기를 콘텐츠로 남기자라고 합의가 됐는데 그 콘텐츠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릴스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릴스 뭐 기획부터 편집, 촬영 이런 거는 다 제가 혼자서 하게 됐고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완전히 세팅된 자리에서 뭔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촬영하니까 되게 서로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된다. 재미없겠다. 저희 웃음도 싹 가시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회의할 때 풀로 찍자. 한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찍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회의 때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있나 싶을 때 이제 그런 거를 뽑아내거나 혹시 너무 루즈해진다. 진짜 찐 회의만 된다 싶을 때는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말도 괜히 은근슬쩍 여담처럼 끌어내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서 편집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덕분에 야근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발행되는 거였는데 이게 매주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흐름 출판을 정말 리스펙을 하게 됐고요. 그래도 덕분에 저희도 이제 추억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가 생겼었고
또 그걸 보고 독자님들이 그때 저희 막 책벌레 키리 이런 거 영상 봤어요 이러고 막 그거 진짜 손수 다 만드신 거냐고 저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보면서 그래도 이 릴스가 진짜 만들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진짜 박 과장님의 등장 아유, 이후로 릴스의 붐이 너무 많아졌죠. 네. 네, 동아시아도 시작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쭉 이제 막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퍼져 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그 포맷도 딱 그 위아래 검은색에 맞아요. 제일 그걸 잘 보면 되는. 네. 이거 흐름 출판 스타일로 그대로 다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맞아요. 네 릴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만나시는 분들 중에 한 번씩 저한테 일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저 마케터들은 보통 카드뉴스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카드뉴스 자체를 만들지 않고 영상으로 옮겼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그냥 콘텐츠를 바꿔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일이고 이번도 일인데 일이 가중된다는 느낌은 사실 없거든요. 종류만 바뀌었다는 네. 거지. 그렇지만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이 좀 들잖아요. 들긴 하죠. 저희 그 유유히의 PD를 맡고 계신 네, 위트보이님도 고생하시죠. 정말 그 뭐 1분 혹은 뭐 유튜브 뭐 10분짜리 하려고 정말 하루를 버리고 막 약간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고민할 지점이 굉장히 맞아.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피드백 받는 게 정말 빠르게 영상 컷 편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주제를 확실히 잡고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편한 일이다 하셔가지고 저는 또 그런 주제 찾는 게 일이 된 거죠. 숙제처럼. 네. 그리고 지금 또 광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광고비 곧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 원래 12였는데 15로. 그럼 5 받으시는 거예요? 15 중에 5요? 아니요. 잠깐만. 박 과장은 12 중에 4를 받는다 그랬는데 저는 덜 받아요? 네. 대표님 들으시면 우실걸요, 진짜. 이번 진짜요? 기회에 올리셔야죠. 이게 회사랑 그러니까 회사, 저희 이렇게 나누고 저희 중에 또 둘이 나누고 이런 구조라서. 회사, 파도, 네. 박 과장 이렇게 네. 나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총 그냥 회사랑 어. 사측이랑 직원. 어. 직원 중에 과장님 저 이렇게거든요. 그럼 두 분이서 또 3대 2 이런 식으로 뭐 나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음. 이 숫자가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DM을. 네. 저는 박 과장. 더 주세요, 박 네. 과장님. 그래서 처음에는 음. 이제 사측을 생각 못하고 저희끼리 나눈 비율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출연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아이디어 짜고 출연하는 거지 제작부터 발행까지는 과장님이 하시니까 저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해서 정한 비율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장님도 생각을 못한 거죠. 사측이 껴버리니까 저한테 매주 너 올려라. 진짜 올려라. 이거 너무 소모되는 일이다 해도 저는 근데 지금 괜찮아요 하고 말았는데 아닙니다. 아니죠. 네. 대표님. 재협상 합시다. 우리 이제 상반기 지났으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바뀌는 걸로. 네, 재협상 하시는 걸로. 네. 왜냐하면 부자 돼서 좀 더 넓은 평수로 가셔야 된다. 맞아요. 저희 더- 세리룸 가야 좀 더 되니까. 쾌적하게 또 맞아요. 해야 되니까. 네. 이제 큰 방을 누리셔야죠. 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네, 자세한 내용은 DM으로. 네. 주세요. 그리고 진짜 저도 책마을을 작년에 나갔다가 네. 이제 테이블 위에 뭘 올려놓을지 정도의 생각을 했다가 부스를 이제 꾸미자 하니까 이게 엄청 큰 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출판사는 또 어떤 컨셉으로 물론 이제 흐름은 그 하트 풍선이 너무 압도적이었지만 깜짝 누가 놀랐어요. 가져가셨나요?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게 뭐라고 우리가 주냐 우리 얼굴 나중에 막 터뜨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못 드렸어요. 우리 집 대문에 달자. 진짜 드릴 걸. 그러니까요. 어차피 버릴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 아쉬워. 네, 그래서 컨셉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겨레 출판은 일단 주황색이지 않았어요? 키 컬러가? 네, 주황색이고 약간 좀 자연의 느낌처럼 뭔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뭔가 캠핑장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는 키워드 중 하나였던 스카우트를 바로 알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확실하게는 이제 북스카우트와 책벌레이고요.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북스카우트 단원들이 돼가지고 우리 책벌레이신 독자님들을 독서 탐험의 세계로 초대한다, 환영한다, 와. 우리가 안내해드리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서
부스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전을 자세히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요새 이제 작년에 이어서 도서전 끝난 이후에 계속 그 도서전 유튜브를 엄청 봐요. 저도요. 그 후기로 네. 보면서 혹시 우리 부스 나왔나, 맞아요. 우리 책 샀나, 맞아. 막 이런 것들. 흐름 몇 번 봤고 네. 한글 출판도 몇 번 네. 봤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꼼꼼히 보게 되는데 근데 한글 출판의 그 책 위에 네네. 이렇게 찍어놓은 그게 있지 않았어요? 그 어. 큐레이션 노트라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책 소개를 앞에 달자 이제 늘 하던 추천 글처럼 이거 달자 했는데 부스도 좁거니와 이게 책이 저희가 종수를 한 70몇 종 들고 왔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붐비면은 책을 못 읽겠다. 사람들이 이걸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언니랑 같이 살게 되면서 좋아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와인이었는데 와인샵을 가면 항상 와인 태그가 있잖아요. 이거는 맛이 어떻고 당도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간략하게 책을 한번 1차로 좀 맛을 볼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큐레이션 노트를 앞장에 준비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마음에 들어서 펼쳤을 때 이제 책 소개가 400장 이내로 드러나게끔 해서 이제 좀 더 들여다보고 더 마음에 들면 이제 책을 좀 훑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두 개를 준비한 거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정성이. 네, 그래서 앞에 그 총 8가지 가 있고 거기에 이제 스탬프처럼 뭘 찍어 놓으신 건가요? 인쇄본을 만들어가지고 아. 그거를 이제 그 편집자분께서 이제 한 줄 카피를 다 준비를 해주시고 이 책은 어떻게 읽으면 좋아요라는 그 가이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동그라미를 쳐서 동그라미 직접 네, 쳐서 뭐 이 책은 탐독하면서 읽으세요. 이 책은 뭐 어떻게 하면서 읽으세요. 이런 거를 이렇게 체크해 주셔가지고 그게 매우 네. 뭔가 차별화된 지점이어서 맞아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흐름은 자 말하기가 너무 민망한데요. 왜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저희는 일단 다양한 이야기가 흐르는 흐름이면 좋겠다 해서 정말 뭘 많이 준비했죠. 뭐 3템바임이 저희 릴스가 발행되는 구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일 먼저 결제를 했고 저희는 저희 얼굴이 나오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멀리서도 좀 한눈에 띄었으면 좋겠는데 해서 풍선을 제작했고 또 저희 이벤트 열어서 독자님이 주신 슬로건 흐름에 맡겨 제작해서 깃발도 달고 막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부스의 메인 키컬러는 저희 흐름 로고인 파란색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조금 허전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윗부분이 흰색이다 보니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안 되겠다. 쇼핑백 달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드린다고. 달아 무조건 달 수 있는 거 다 달아 해서 다 달고 보니까 저희끼리 너무 수산시장 같아요. 저 부스 회 잘 뜬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뭐 쇼핑백 달고 저희가 접객할 때는 눈길을 좀 끌었던 것 같다 생각을 했죠. 그럼 흐름은 몇 종 준비해 가셨어요? 저희가 20종을 준비해 갔는데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좀 두꺼운 인문책이 많아서 잘 안 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금요일에는 조금 더 가벼운 6종 정도 더 들고 가서 추가해서? 26종 정도 팔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종을 뽑는 것마저도 일이에요. 진짜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저희는 다행히 10종이 전부다. 하지만 알차잖아요. 맞아요. 한 종 한 종 다 너무 그래서 좋은 10종을 책이네요. 갖다 놓고 했죠. 네네네. 너무 예뻤어요. 커피바 컨셉.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러 가고 싶었거든요. 갈 저도요. 수가 없었어요. 잠깐 인사드리는 것밖에 할 수 네. 있는 게 없다 보니 맞아요. 너무 슬펐습니다. 저 흐름출판 목요일에만 갔어요. 제가 없었어요. 잠깐 갔을 때 아니 두 분이 없잖아. 그러면은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매출이. 맞죠? 또 의외로 어. 또 잘 하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목요일에. 어. 그래서 다행이었다. 우리가 안 필요했나? 약간 우리 없어도 됐나? 이런 생각. 긴장하라며.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도서전에서의 목표 각자 무엇을 세우셨었을지 궁금해요. 뭐 매출 목표일 수도 있고 주력 도서 판매일 수도 있고 또 뭐 북클럽 멤버 모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각자 부스에서 막 주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두 부스에서는 어떤 게 가장 목표였나요? 저희는 저희 팀과 마음이 같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첫 번째는 매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출전이고 우리가 이만큼 판매를 뛰게끔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생각해서 매출을 첫 번째 목표로 잡았고 매출을 하려면 정말 접객을 잘해야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는 엄청난 굿즈를 붙이지도 못했고 정말 몸빵하는 부스기 때문에 우리 최정예 멤버 3명 모일 때는 이거 몸빵 쳐서 진짜 책 팔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팔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브랜딩까지 같이 되더라고요. 저 부스 가면 다 나와서 갑자기 종치고 막 선생님이라 부르고 대표님이라 부르고 감사하대 이런 식으로 또 바이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 알았던 분들도 충분히 찾아오시고 그런 거 보면서 매출과 브랜딩 같이 좀 목표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또 했죠. 종을 치셨어요? 종 쳤어요. 저희 네이버랑 네. 협업도 했었는데 오시면 종 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부스. 진짜? 네. 그 옆 부스에서 어떻게 항의는 안 들어오시고? 저희 항의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옆 부스에서도 꽤나 소리가 나서 감사하다. 저희 지지 서로 않겠다. 네, 서로 저희 시끄러운데 괜찮냐니까 저희도 시끄러워서 괜찮아요. 이래서 수산시장 네, 같았겠네요. 완전 시장이었죠. 저희 진짜. 그 라인 근처에 있었어야 됐는데 궁금해서 진짜. 그래서 다행이었다 생각했죠. 네, 다행이었네요. 네. 그 흐름출판 박 과장님께서 2,000부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떻게 그거 가까우신지? 이 정정. 저희가 그 매출 자체는 3천만 원이었거든요. 3,000만 3천만 원까지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갔다. 그래도 네네네네. 잘했다. 궁금하시면 네. DM으로. 모든 거는 DM에서. DM에서. 네. 그 한겨레 출판 어떠셨어요? 저희는 일단 오팀장으로서의 자아로 생각을 한다면 목표는 당연히 저희도 매출이었고요. 아무래도 첫 출전이고 하다 보니까 성과는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매출이 목표였는데 제 개인적인 자아로는 사실 SNS 콘텐츠 중 하나라도 뭔가 빵 터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 또는 뭔가 어딘가 이제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뭐 RT를 많이 탄다든지 이런 게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릴스 같은 것도 좀 많이 시작을 했던 것도 있고 콘텐츠도 막 연달아서 막 하루 걸러서 막 이렇게 빠르게 제작을 해서 업로드했던 것도 있는데 덕분에 뭔가 키링인가 그 티셔츠인가 그게 엄청 떠가지고 맞아요. 많이 RT도 많이 타고 좀 조회도 많이 눌리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매출까지 이끌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매출로 웃었다. 네. 조금 재미를 봤다. 재미 네. 많이 봤다.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한겨레 출판은 뭔가 신문 기사도 나지 않았었어요? 네, 저희도 되게 놀랐었는데 막 처음에는 북적이는 한겨레 출판 부스 뭐 이런 그냥 단신 같은 것도 나오면서 그 북적이는 단어가 너무 뭔가 헤드라인이 꼭 이거였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그렇게 올려주셨었고 언젠가 그 다음 기사였나 거기서는 이제 어떤 독자분의 인터뷰를 하셨는지 저희 뭐 티셔츠 막 입고 다닌다고 이런 되게 기분 좋은 또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확실히 회자가 많이 돼서 다행이다 기쁘다 목표는 달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티셔츠는 디자인을 어떻게 누가 하신 거였어요? 저희가 도저히 이제 저희 팀에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력이 잘 안 돼서 외부 디자이너와 함께 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스 전체적인 뭐 디자인 업무라든지 그런 뭐 굿즈 디자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 디자이너 분께 좀 의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분께서 너무나 귀엽게도 캐릭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티셔츠 입혀서 그렇게 지금 대박이 날 수 있게 됐죠. 그렇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티셔츠는 준비한 수량이 다 팔린 다 팔려가지고 저희가 또 생각보다 이제 조금 티셔츠가 많이 팔릴까라는 걱정 때문에 막 다른 굿즈들에 비해서 조금 적게 준비를 했어요. 몇 장 정도? 저희가 한 200 몇 장인가 300 몇 장인가 그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었는데 그게 다 동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예판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게 또 애매하더라고요. 할인을 붙였었는데 이게 도서전 기간에는 할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할인 안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해가지고 뭐 매출 이런 걸 떠나서 딱 도서전 기간까지만 예판을 하자 해가지고 금요일에 화급히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열어서 딱 3일 동안만 예판을 더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받아서 제작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와. 대박이다. 그럼 한 500장 정도 나간 건가요? 조금 그 이상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집계가 안 끝났는데 네, 오늘까지 받았어가지고 그거 하면은 꽤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작년에 그렇게 푸른숲에서 막 대박이 나서 맞아요. 뭐 티셔츠며 그다음에 모자며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올해도 또 살까 과연 맞아.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요. 만들려고 하다가도 음. 걱정이 돼서 안 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푸른숲 같은 경우는 수량을 조금 그래도 적게 하시고 그 예판으로서 네. 이제 네.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오히려 재고가 안 남게 하는 그런 방식이 네.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미리 판매를 그러니까요. 이제 걸어버리는 또 다른 전략을 또 취하시기도 네, 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티셔츠 미리 입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막 됐었는데 한결 출판의 어쨌든 성공적인 티셔츠 전략 맞아요. 잘 통했다. 입고 오신 분들 많이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딱 그렇게 현장에서 사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갈아입고 맞아요. 돌아다니시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큰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티셔츠를 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 현장에서 그걸 그거 사고 사고. 다니기 음. 위해서라고 음. 하더라고요. 그거랑 그다음에 그 나 아나 그 티셔츠가 맞아요. 바나디 진짜 많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건 뭐지 이랬는데 코엑스 지하드 가니까 있더라고요. 네, 지금 어딘 브랜드에서 지금 네, 팔고 그래서 있죠. 아 이렇게 다들 티셔츠 전쟁에 정말 티셔츠의 뛰어들었구나. 진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매용 굿즈는 사실 그 티셔츠 단 하나였는데 그게 그렇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수량을 좀 넉넉하게 할 걸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책벌레는 책을 구매하면 주는 거였어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외에는 다 리워드용 굿즈로 해가지고 뭐 권별로 해서 뭐 2권 이상 구매 시부터 책벌레 키링 드려요. 뭐 3권 이상 구매 시부터 핀 배지까지 같이 드려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 책벌레 그래도 인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네 다들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 네. 훌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혹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재미 혹은 뜻밖의 위기 있었다면 위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매 순간이 위기 아니었는지요. 그냥 늘 위기 뜻밖의 살짝 재미. 근데 매일이 위기. 저 일단 부스 축소된 것부터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1차 위기. 네. 뭐가 메일이 딱 날라와서 우와 메일이다 하고 열었는데 한 부스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지? 왜 우리가 두 부스인데 하나 하지? 이러고 뭐야 했는데 서로 몰라요. 뭐야? 그렇대 이러고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위기였고 이게 메일이 계속 오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메일이 막 계속 쌓였어요. 말을 잊지 못하는. 메일이 계속 쌓이는데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전기를 뭐 1kW를 준다 이러면서 네이버에 1kW가 얼마야 이러고 쳐보니까 뭐 하루 정도 쓸 수 있다 해서 그래 이러고 뭐 뭘 준대 이러면 준대 이러고 뭘 안 준다면 어디서 사 이렇게 너무 위기가 많았어가지고 그냥 헤쳐나가는 게 일이었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그래도 재밌었던 거는 저희 참여자 근무자용 티셔츠 만드는 거나 가방 만들고 이런 거는 또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각자 1인당 티셔츠가 몇 개였던 거예요? 저희가 궁금해. 일단 단체 티를 눈속임용으로 살짝 만들었어요. 저희 15명 단체 티를 살짝 만들고 대표님이 거기에 시선이 살짝 갔을 때 근무하는 저희 마케팅팀 금토일에 같이 하니까 각자 3개씩 재밌게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몰래 살짝 기 안에 넣어가지고 껴넣어서 결제 싹 받고 지금 이거 나가도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대표님은 못 들으실 거예요. 대표님 앞부분만 들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마케팅팀은 개인 티셔츠까지 3장씩 더 했죠. 그랬군요. 네. 어떻게 메일의 위기. 진짜 깜짝 놀랐죠. 네. 저도 이제 메일이 이게 막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이 로딩덕의 위치도 어딘지 모르겠고 막 모르는 단어도 넘치고 이 기간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나 싶으면서도 막 이게 처음엔 저희가 이제 넉넉하겠다 이러면서 3월 말쯤부터 저희가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굿즈는 뭐 이때쯤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되겠고 지금은 뭐 부스 콘센트를 논의하자 막 이랬었는데 눈 떠보니까 갑자기 4월 말이고 눈 떠보니까 5월 중순이고 도서전 한 달 남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에 대한 되게 촉박함이 저는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좀 황급하게 준비를 했었었고 이게 어쨌든 본 업무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이 도서전을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빠듯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재미라고 하면은 그 책벌레 키링을 간의 수고 공부로 만들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진짜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또 때우면 퀄리티가 너무 되는데. 좋아요. 맞아요. 아, 다들 진짜 진심으로 네. 해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단순 노동을 해서 재밌으셨는지. 그쵸, 그런 거 네. 너무 좋아하고 우린 다. 전 직원이 다 같이 이제 회의실로 모여가지고 네. 시간 나실 때마다 네. 다 도와주셔서 좀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선인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하나를 이렇게 귀하게 주셔가지고 정말요? 제가 달고 왔는데 나 제가 이렇게 바닥에 딱 놓자마자 저희 하나냥이 아이고, 장난감인 줄 알고. 네, 정말 고양이 장난감처럼 딱 생겨가지고 맞아요. 아 이거 나중에 그 지팡이 낚싯대에다가 해서- 달아야겠다. 귀여워.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고양이가 좋아하는 재질이어서 맞아요. 그 폼폼이 진짜 구하려고 동대문 종합시장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다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시장까지 막 뛰어다니시면서 안 해본 업무들을 또 아, 수행해 나가는 맞아요. 이런 어떤 내가 출판사 들어와서 이런 걸 할 거라고 생각했나? 상상했나? 동대문 내 얼굴 시장까지? 그려진 하트 풍선. 이게 뭐야? 아, 네, 그렇고요. 저희도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갔는데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이제 차원이 달라지니까 네. 벌어야 되는 돈도 커지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제 던지기만 하고 저희 수습은 유튜브님께서 이제 3개월 동안 차근차근 이렇게 위시리스트,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리스트를 네.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준비를 막 했더니 그건 되게 좀 쫓겼거든요. 맨날 그랬을 것 저를 막 음. 닥달하시고 4월 말까지 뭐가 돼야 되는데 왜 이거 안 되죠? 막 이러면서 그럼 그거 취소하세요. 제가 없던 일로 하시죠. 약간 이렇게 지운 게 또 몇 개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했는데 결국은 너무 놀라웠던 거는 도서전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 모든 업무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나머지는 체력 비축을 했어요. 너무 빨리. 네, 어머. 그래서 저는 같이 사는 사람이지만 이번에 준비성에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다음 주 도서전이라 바쁘죠? 뭐 이런 얘기 할 때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세상에. 네. 내년에 위트보이님 저희가 빌릴 수 있을까요? 저도 줄 서봅니다. 줄서 봅니다 저희.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재미있고 그리고 저는 조금 저희 둘 다 긴장했던 거는 어쨌든 출판사가 작년보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요. 그렇게 부스를 줄이면서 하나의 부스로 참석하게 된 이제 출판사들이 많아졌고 네. 그래서 참가사들이 어쨌든 늘었고 그렇다 보니까 날다긴다 하는 이 기획자분들이 다 어떻게 하면 이 돋보일까에 초점을 맞춰서 화제가 될까에 초점을 네. 맞춰서 엄청난 컨셉들이 이제 다 쏟아져 던져질 내려왔죠. 거라 네. 생각하고 신간이 쏟아지고 뭐 이럴 거라 생각해서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게 가장 머리를 그러면서 사실은 도서전 준비하는 걸 저희도 뭔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다 그렇게 누설될까봐 말을 못하는 맞아요. 스포될까봐. 네.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닥친 다음에야 이제 공개를 네. 할 수 있었지만 네. 그 이전까지는 이 컨셉을 숨겨야 되니까 맞아. 커피바라는 컨셉을 숨겨야 맞아. 되니까 이제 저희끼리는 막 야금야금 뭐 사고 아이디어 내고 준비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척 이렇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 그게 좀 저는 힘들었습니다. 맞아. 네. 뉴스레터에서도 자꾸 조금씩 간질간질. 미치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연락을 해서 대표님 그래서 그거 뭐예요? 왜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너무 감질만 나게. 맞아요. 그 그란데북을 맞아. 기밀 비읍이라고 맞아요. 소개했더니 그래도 북?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다 추측하면서 네. 이게 뭘까? 막 이러면서 그래 다방? 막 이러면서 그때 다방. 어떤 다른 출판사 분이 이제 자기는 이제 다방 컨셉을 하는데 이제 그래 다방으로 자기는 본 거예요. 네, 그 네. 다방에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겹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번 만났을 때 물어보시고 네. 그래서 다방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또 다 같이 하나의 나를 위해서 맞아요. 전력으로 달렸던 네. 질주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도서전 첫날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스 다 설치하고 이제 첫날 딱 열었어요. 네. 인파가 장난 아니었죠.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물론 첫날이
작년에도 첫날이 많긴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의외로 수요일이고 오전이고 막 이러니까 첫날에 누가 있겠나, 맞아요. 관계자들만 있겠지, 출판사들 사람들만 오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첫날 오전에 진짜 사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많았고, 네, 어떠셨나요? 첫날 기억나시나요? 저도 대표님처럼 첫날 오전에 뭐 사람이 오겠어 이랬는데 이미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엄마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고 그때부터 막 생각했고, 두근두근 네, 대기하고 했고. 있는 사람들 보고. 네, 그리고 저희는 A홀 좀 안쪽이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뛰어가지고 어디 계속 가시는 거예요. 방향으로. 네, 한 방향. 근데 그게 저희 방향은 아니에요. 저희 부스 아니야. 저희도 30분은 한가해요. 진짜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진짜 초조했어요. 너무너무. 맞아요. 어떻게 우리 부스 사람 비었다. 음. 이거 우리 부스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다. 이것은 목적성이 있는 발걸음이다. 하지만 많이 와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으로 엄청 초조하면서 기쁘면서 기다렸죠. 저도 이렇게 인파가 많을까 싶었어요. 사실 흔히 생각하시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금, 토, 일이 가장 많겠거니 하고 수, 목은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오픈을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웬걸 10시 땡 하자마자 진짜 무슨 부산행 영화 보는 맞아. 눈 앞으로 막 엄청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분이 저희 부스로 들어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전 깜짝 놀라서 이제 긴장 막 된 상태로 결제를 하는데 다들 확실히 티셔츠를 그리고 오픈런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오픈런을. 네, 야. 그래서 혼자 될까봐. 저희는 이제 아침이 가장 바빴는데 아침에 다들 품목이 찍히는 거 보니까 다 티셔츠밖에 안 팔려가지고 와. 무서웠었어요 처음에. 와. 처음에는 이제 제재를 못 하다가 나중에는 인당 1개 또는 이제 2개 구매로 네. 제약을 걸기 시작했었고 이게 이러다가는 진짜 하루 만에 동나겠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좀 요일별로 수량. 나눠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배분을 했었고 뒤늦게 나중에는 예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던 것도 있죠. 근데 진짜 이렇게 부럽다. 많이 찾아와 주실 줄 몰랐고 저희는 또 첫 출전이고 뭐 많이들 그래도 아실까? 사실 출판사를 막 아시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책을 맞아요. 알면 책을 맞아요. 알았지.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실까 했는데 그래도 되게 많이 북적북적 거리는 와중에도 좀 구경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네 저도 기쁜 마음으로 책을 소개하면서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서전에서 저희가 진짜 놀라운 우리 책을 진짜 사는 독자님들을 목격하잖아요. 네. 너무 신기하죠. 진짜 얼굴을 볼 일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는데 또 독자분들이 서로 말을 하거나 책을 두고 얘기하거나 혹은 자신이 이제 보고 뭔가 얘기를 직접 또 네. 해주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반응이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나요? 저희 근무했던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저희 이렇게 독자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책을 싹 보면서 라틴어 수업이네 하고 뭐야 골드나워네 하고 또 뭐야 도파민 네이션까지 하나에서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여기 어디야? 하면서 위에 간판 보시고 그래서 저희는 흐름출판입니다 하면 흐름출판에서 이거 3개 다 나왔어요? 진짜 몰랐다고 뭔가 나 여기 그럼 내 스타일 책이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정말 출판사를 보고 저도 옛날에 생각하면 출판사를 보고 사진 않았거든요. 네. 네. 책을 보죠. 네,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는 이렇게 구경을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면 라틴어 수업은 제가 읽었어요 하고 또 제가 그럼 골드나워도 잠깐만 골드나워도 있다고 이러시니까 나 여기 좋아하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나는 팬이네 이렇게.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팬이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인 독자분들의 얼굴을 보는 그 시간과 저희의 출판사를 각인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기뻤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저희도 막 슬공슬이 여기 거였어. 슬픔 공부하는 슬픔이 한겨레 출판사 거였어. 또는 이제 턴 시리즈 나 완전 좋아하는데 턴 시리즈가 한겨레 출판이었구나라 되게 매칭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이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책을 구경하시는데 너무 이게 저도 신기했었고 또 저희 헤비 독자층 분들께서는 친구 데려와가지고 야 봐봐 이게 내가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이 언제 나왔고 뭐 어떤 작가님이시고 뭐 철학자분이신데 뭐 어쩌고 그 되게 문장 엄청 좋아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 보고 저분이 마켓해도 괜찮으시고 저보다 설명을 잘하시는데 이런 마음속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중 하나는
어떤 독자분이 이게 동아리 같으셨는데 뭔가 책을 좋아하는 음. 동아리 같으셨는데 어떤 남자분께서 연대의 모닥불 존이다 이 단어 되게 좋지 않아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던 게 저희도 어쨌든 이 큐레이션 존을 준비하면서 처음엔 단순히 이제 문학, 뭐 인문 뭐 이렇게 나눌까 아니면 뭐 큐레이션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스카우트 컨셉이고 처음에 스카우트면은 뭔가 막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지 않아? 그런 거 느낌으로 좀 분배를 해볼까라고 하다가 발전돼가지고 그러면은 저희는 뭐 민주주의나 뭐 인권, 노동 이런 책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연대의 모닥불로 모으고 뭐 책벌레들의 비밀동굴 이런 데는 좀 에세이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하게 됐었는데 그 키워드를 또 편집자분께서 적절하게 다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되게 또 깊게 디테일하게 봐주시는 독자분들이 있으신 거 보고 너무나 감동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봐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생각의 흐름으로 이 책을 집게 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볼 수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관찰하게 되고 자꾸 맞아요. 이렇게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저도 모르게 끼어들고 맞아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 자꾸 슬쩍슬쩍 옆에서 그 책은 누구 책인데 맞아요. 저희 뭐 도서관 첫 번째 책인데 막 이러면서 네, 다들 버튼 눌린 것처럼 자동으로 줄줄줄 나오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 그 단춤 작가님의 네. 감정 사전을 이제 딱 첫 선을 보였는데 단춤 작가님의 이제 그 매대를 하나 꾸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에 놓고 처음에는 이제 가로로 놓는다고 생각했는데 딱 가보니까 가로로 놓으면 다 맞겠구나 해서 이제 세로로 이렇게 딱 놓고 그리고 이제 꾸며 놓는데 이제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작은 미니 등신대도 만들긴 네. 했지만 작가님이 이제 인형 그런 것들을 네. 잘 만들어서 늘 일러스트 페어나 이런 데 갈 때 잘 꾸며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께 인형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택배로 받아서 이제 그날 그걸 이제 다 세팅을 해놨는데 이제 다들 그 삐올에서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저희 부스가 이제 네. 보이는데 딱 보시자마자 인형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으니까 다들 반응이 귀여워 이거부터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끌려와요. 맞아요. 그 시선에 압도돼서 이제 끌려와서 이거 뭐야 하고 맞아. 인형을 보다가 위로 올라와서 이 작가 이 그림 많이 봤는데 맞아. 하다가 이제 작가님의 그 엽서랑 저희가 포스터도 같이 팔아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들도 이제 같이 보시고 물론 이제 그리고 그 굿즈들이 2,500원, 3,000원 하니까 그 굿즈들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어요. 네. 진짜. 그래서 작가님께 두둑히 5일 동안 판매량을 계속 추가 입고해주세요, 추가 입고해주세요 하면서 다들 너무 잘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이거 사고 싶었는데 못 사서 내가 그리려고 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잘 팔리면서 더불어서 이제 책까지 같이 이렇게 팔리는 그런 게 있었고 그렇게 이제 단춤 작가 존을 꾸며놓으니까 도서전에 오시는 독자 타겟하고 딱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요. 그러니까 이게 도서전을 위한 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이제 도서전 이후에 네. 작년 도서전 이후에 내년 도서전은 뭘로 나가지?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나이대와 이제 오시는 분들의 어떤 취향을 네. 보고 단춤 작가님하고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너무 빠듯한 일정이지만 달려서 만들어서 이제 놨더니 진짜로 그게 잘 먹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성공적인 런칭으로 뿌듯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감탄해주고 귀여워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여워서 달려오는 그 독자님들이. 그분들이 더 너무 네.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인형 안 파냐고를 계속 물어보셨어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인형 이거 안 파냐고. 진짜. 키링하고 싶은데 안 파시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잘 몰라서 단춤 작가님 인스타그램이 여기 있으니 네. 이제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셔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해드렸는데 나중에 단춤 작가님 오셔서 제가 안 파냐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했더니 작가님이 씩 웃으시면서 못 보내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애들 못 보낸다. 맞아.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좀 팔았었다고 하시는데 이제 인형 제작하시면 이제 그 인형들에게 어떤 정이 있어서 네, 못 보내신다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팔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팔으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네, 해드렸다. 네, 그리고 혹시 그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이 책은 누가 살 거야? 어떤 사람들이 이 책에 관심이 있겠지라고 저희가 흔히 마케팅 계획서나 기획안에다 맞아요. 쓰는 핵심 독자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독자가 실제로 찾아와서 그 책을 짚는 걸 혹시 보셨는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어떤 독자의 좋은 반응 혹은 좀 아쉬운 반응 이런 게 있으셨는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인문, 사회, 환경 이런 책이 꽤 있으니까 쓰레기 시대를 맞아. 다룬 쓰레기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이나 뭐 좋은 리더 같은 거를 정말 똘똘하게 생긴 중학생 막 친구들이 우와 하면서 안경을 이렇게 올리면서 우와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 볼륨 있는 책 좋아하나 봐요 하면 네, 뭐 이렇게 저 뭐 학교에서 이런 내용 비슷하게 다뤄서 재밌어 보여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근데 우리가 너무 짧게 생각했다. 당연히 뭐 30대 이상 뭐 여성 남성이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차라리 뭐 수행평가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요소를 보기도 하는구나 해서 신기했고 오히려 또 가벼운 에세이를 보는 좀 연배가 있으신 독자님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타겟층한 독자 외에도 다른 군에서 많이 보는구나. 그래서 좀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도서관을 구경 나갈 때마다 항상 많이 마주했던 게 2030 여성 네.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되게 어린 친구들 많이 올 것 같고 저희 뭐 예를 들면 턴 시리즈라든지 이런 좀 문학적 책들을 많이 찾아주시겠거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전면에 배치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좀 생각보다 예상 외로 벗어났던 거는 예를 들어 뭐 죽은 다음 같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그거 타겟팅을 잡을 때는 이런 좀 사회과학 쪽을 좀 많이 파시는 이런 독자님들이 그걸 찾으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이 같이 껴서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2030은 뭐 이거 살 거고 뭐 사회과학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살 거다라는 걸 떠나서 지금 사회가 워낙에 좀 이런 뭐 죽음이나 애도에 관한 문제가 많다 보니 이런 시의성도 조금 어느 정도 맞아요. 영향이 네. 있나 싶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어떤 화두 같은 느낌의 어떤 주제어가 있다면 그거는 그냥 정말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과 상관없이 네, 그런 네. 것들을 또 짚어주시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게 기저에 깔려있던 와중에 딱 눈에 들어오니까 이 책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또 반성했던 게 한편으로는 유유히 책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혹은 남자분들이 집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겠다. 귀염뽀짝한 게 많으니까. 약간 좀 내가 너무 성향이 그랬나 보다. 네. 약간 그런 반성하는 시간을 남자분들이 오셔서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선명한 상을 딱 짚으시면 좋아하실까? 약간 이렇게 옆에서 맞아요. 이제 그런 좀 지켜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행의 장면 뭐 이렇게 넘어가면 난 남자 작가는 없는데 다 여성분으로 되어 그래서 있으니까. 이제 장강민 작가님 책이 있으니까 네. 그 책을 이제 좀 더 관심 있게 하고. 보시거나 하다가 근데 작업자의 사전을 그렇게 남자분들이 많이 사가세요. 진짜요? 30대 남성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책을 만들어야 한다. 나 스스로에게. 맞아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저는 또 놀랐던 게 그런 중장년층,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 세대의 정도의 이렇게 부부가 많이들 좀 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것저것 보시고 또 어떤 한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저희 단춤 작가님이 이렇게 사인하고 계시는 걸 관심 있게 보시고 책을 막 보시더니 2권을 사서 사인을 붙는데 딸들 둘한테 사인을 달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춤 작가님이 따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랬는데 33이요. 생각하는 나이가 전혀 아니에요. 앞에 1이나 2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거잖아요. 책을 사다 준다라는 거. 근데 그 정도 나이대 분들이 그렇게 책을 사가시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시니어를 위한 책은 또 안 만들었네. 약간 그런 생각? 그런 게 조금 들긴 했어요. 근데 물론 도서전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모든 독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좋아한다라는 맞아요. 어떤 대표적인 독자들을 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넓게 유유히가 좀 더 크게 가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고 타 출판사 이게 부러웠다. 사실 또 A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부러우셨을 것 같긴 해요.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A홀은. 너무요.
B홀에 되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A홀은 잠깐 가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다시 오고 약간 이랬거든요. 가장 부러웠던 부스 혹은 감탄이 나왔던 이번 부스 이 두 분이 뽑아주시는 부스 궁금합니다. 저는 A홀에서 너무 화려한 부스를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현암사 가면 팔순잔치에 대표님 한복 입고 맞이해 주시고 계시고 이런 거 보면서 저렇게 진짜 해야 하구나. 해야 그래서 대표님은 한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팔순이 대표님 나이인가 이런 생각을 막 했는데 심지어 저희 회사 편집자분께서는 대표님인지 모르시고 아 거기 재현 배우는 섭외를 하신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대표님이다 하면서 진짜 화려하다 하다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갔던 거는 저는 문학과 지성사. 아 이 종이 맞아 종이로 지은 성. 네. 압도적이긴 했죠. 이게 책이라는 매개체랑도 너무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쩜 저게 고급질까? 우리 부스는 지금 종치고 있는데 하면서 와 진짜 예쁘다 하고 저는 비올에서는 제가 정말 독자님들한테도 영업을 했는데 제철소 한번 가보셔라. 거기는 살아있는 동상들이 맞이를 해준다. 저한테도 어필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비타민 안 먹는다. 거기 가서 비타민 얼굴 보고 오셨어요? 비타민 뭐 해도 안 봐도 된다. 거기 가면 햇빛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라. 근데 어떻게 그 두 분이 와서 계셨던 걸까요? 원래 저희가 제철소 인터뷰할 때 대표님이 말씀 주셨는데 제철소에는 희곡집이 나오기도 하고 그거를 연극 배우 분들이 일일 점원식으로 스페셜 점원으로 나와서 소개를 하고 싶다고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그 환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좋은 기회다. 독자로서도 너무 좋아요 하고 제가 인터뷰를 갔잖아요. 네. 그 영상을 보시면 제 눈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미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눈만 보면서 네 이러거든요. 못 그래서 살아요, 제가 정말. 독자님들 오시면 힘드시냐 이렇게 하면 비올 가봐라. 거기 가면 괜찮다. 아유 그러셨구나. 네, 너무 좋았습니다. 에이, 가봤어야 되는데. 그에 비슷하게 저희 부스 바로 앞에 그라운드 시소. 어머 거기도 그렇게 훈남 분들을 정말 그러셨군요. 대표님. 그러니까 딱 그 20, 30대 여성들이 많이 온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요. 딱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살아다니는 진짜컨대. 굿즈들이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그렇게 또 화제가 됐군요. 네. 네, 선인장님께서는 저는 사실 진짜 너무 구경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게 계산대를 잡은 이상 비울 수가 벗어나기가 없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비운다면은 이제 교대를 한다면은 또 작가님 오실 시간이에요. 왜 일일 점원 하시니까 또 영상 촬영하고 또 이제 끝나면은 저는 편집하느라 하고 식사는 하셨어요? 점심을 5일 거의 내내 안 안 먹었죠. 네, 사실 음료도 세상에. 안 먹게 되고 이게 어. 정신이 좀 없다 보니까 뭘 먹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경이 안 쓰이게 되더라고요. 배도 안 고프고. 그래서 어쨌든 구경도 못 다니고 어쨌든 저희 부스 안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도서전을 꼼꼼하게 못 들여다본 게 좀 한이 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좀 생각났던 부스가 있다면 전 SNS에서 막 홍보할 때부터 좀 눈여겨봤던 게 시공사. 네, 아니 그 시공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맞게 맞아. 정말 시공하는 부스를 네, 꾸리셨더라고요. 네,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보문고 쌤하고 같이 뭔가 맞아요. 네, 뭐 이루어진. 대형 타자기 막 네, 있고 네. 다들 막 안전요원 조끼 입고 막 하시는데 너무나 독자님들이 보시기에 딱 쉽게 컨셉을 인지할 수 있고 좀 재밌게 꾸리신 것 같고 거기도 굿즈가 대란이 났더라고요. 맞아요. 그 책등 책등 계산이었나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괜히 탐나더라고요. 이런 게 네. 독자들의 마음이겠거니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둘러보고 싶었는데 저는 많이 못 돌아본 게 한입니다. 더 많이 보면서 감탄하고 좀 맞습니다. 배우고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좀 여유를 가져보려고요. 저도 이제 책마을을 또 가보고 싶었는데 그 이제 수신지 작가님의 신작 나오는 걸 늘 이제 도서관에서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는 달려갔지만 나머지 책마을 부스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 있게 그리고 또 새로운 작가님들을 발굴하러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게 맛인데 그걸 못한 거예요. 네, 맞아요. 부스를 지키느라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맞아요.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그 미들구석에 이제 전시 그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그
선정된 것들을 이제 또 전시를 해놨다고 했는데 정작 저는 못 가보고 다른 분들이 이제 사진 찍어주면 뭐 여기 이렇게 있다. 네, 맞아. 그걸로만 봤고 다행히 그래도 시상식을 이제 첫날 오후 5시에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상식 때 화제 인물 문재인 네네. 대통령 대회도 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비올에는 안 오시나 이런 생각했는데 시상식 때 와주셔서 이제 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시상식에서 정말 그 뜻깊은 책들이 많이 이제 네. 선정이 막 돼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서 제가 장바구니에 담게 되더라고요. 네, 그 리스트에서 이건 꼭 사야지. 이건 이런 책이 있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체크하게 됐는데 저희 김글의 엄마만의 방도 네. 그 선정이 된 이후로 정말 갑자기 다시 판매가 진짜요? 올라와서 저희가 3세를 찍었습니다. 어머, 최근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서장 바로 직전에 찍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 6월 초부터 이제 갑자기 주문이 막 네.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파워가 진짜 영향력이 그렇게 있긴 있군요. 알려지기도 하는구나 다시 이런 생각이 대박이다.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 서울국제도서전을 하나의 키워드로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먼저 선점했습니다. 에디터는 문재인과 박정민입니다. 다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대표님? 두 개의 키워드를 가져가시는 거 아니냐고요. 평산책방은 구경도 못했지만 진짜. 와. 네 그리고 박정민님이 그 이제 부스를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 네, 그죠. 다 사주시고 네. 왔다 가시면 바로 책 위에 박정민이 방금 사간 책. 달아야죠. 네 저희는 거의 그 5일 마지막 문 닫을 때쯤 오셔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단춤 작가님 사인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거 사면 지금 사인 받을 수 받아요? 있냐고? 네, 네, 그렇게 봤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상 좀 찍어도 될까요? 이러고서는 이제 영상 찍고 사진도 너무 찍고 좋았겠다. 네 그렇게 슈스를 한번 봤네요. 정말. 네 그래서 계속 그 도서전 끝나고 나서 모든 출판사가 박정민을 계속 맞아요. 올려가지고 맞아요. 이게 무슨 홍보인가 또 또 다른 홍보가. 네네 그렇게 되었네요. 이 키워드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메가커피에서 일하는 박정민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맞아. 그렇게 했는데 네 어떻게 또 다른 키워드 생각 저는 올해 참가해보니까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서울 굿즈 도서전이다. 이거는 진짜. 와, 이게 뭐 나중에도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확실히 출판사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독자들이 또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것이 뭐 도서를 구매해서 주는 굿즈이든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굿즈이든 확실히 수요가 진짜 크구나라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맞습니다. 진짜요.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하나 바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초고속 매진. 맞아요. 이게 맞아요. 좋은 의미로는 진짜 이 도서전에 대한 관심과 뭔가 이런 화제성이 정말 매년 올라가고 있구나. 이거는 정말 가라앉지 않는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인 것 같고 맞아요. 아쉬운 의미로는 어쨌든 얼리버드 때 바로 다 초고속 매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든지 네. 또는 이게 꼭 어쨌든 얼리버드를 한다는 거는 정말 헤비 관심층만 오셨다는 건데 그 외에 잠깐이라도 가볍게라도 좀 즐길 만한 독자님들의 유입 경로가 너무 일찍이 차단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도서전 초고속 매진 이거는 좀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초고속 매진과 네. 오픈런의 어떤 네. 문화 티켓팅에만 네, 계속 그쵸. 급급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저도 위트보이랑 이제 돌아가면서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여기에 목을 맬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로서 성취감을 얻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돈이 없으면 그마저도 못하는데 못하는. 근데 내가 소비에서 먼저 쟁취하고 그걸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리고 티켓팅에 괜한 어떤 그 뭐랄까 과열 너무 네 맛집 같은 것도 네. 그렇게 어떤 웨이팅을 걸듯이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본 유튜브에 분들의 얘기로는 그렇게 실패 없는
정말 가성비, 아. 틀림없는 어떤 성공의 네. 어떤 그게 2세대들한테는 꼭 필요하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서 그것도 맞겠다. 음. 그러니까 맛집이라고 틀림없이 소문난 곳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계속 줄을 서는 것이고 음. 그리고 계속해서 줄을 서게끔 만드는 그런 작은 회사, 작은 가게 혹은 그런 마케팅이 계속 성공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너무 양면성이 큰 것 같아요, 사실로. 네. 실패 없는 성공이 또 인증샷을 부르게 되고 인증샷을 위해서 그 성공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증샷을 보고 있는 박탈감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 조율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도서전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는 어쨌든 독자분들이 이렇게 책을 보고 있을 때 제가 슬쩍 작가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맞아요. 바로 곁에서 말해줄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바로 사인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제 막 보시면서 이제 더 구매 쪽으로 이제 가시거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비출판인인 동생이 이제 책을 이제 종종 읽고 하는 그런 정도의 평범한 직장인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이제 도서전에 왔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도 이제 도서전이 이렇게 즐기는구나라고 싶었던 게 굿즈가 일단은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것. 맞아요. 도서는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것. 맞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너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막 무겁게 낑낑대고 내가 가느니 여기선 굿즈만 사고 책은 사진을 찍어놓고 그건 추후에 사고 이게 이제 그 방식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집도 멀고 그 뭐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책을 그렇게 낑낑대고 갈 만큼의 저 때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처음 왔던 도서전 때는 할인율이 있었으니까 네. 네. 30-40%의 네. 할인이라면 내가 여기서 꼭 사야죠. 사갖고 가서 그쵸. 낑낑대고 10몇 권, 20몇 권 어깨 쥐고 갔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10% 할인을 해준다면 그나마 고민을 좀 해보고 정가라면. 네. 그 다음에 그래도 마일리지나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 또 네. 그냥 담아놓고 음.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약간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제 도서전에서만 살 수 있는 저희 그 단춤 작가의 책이 네. 여기서 선공개고 책은 7월에나 이제 서점에서 네. 갈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긍정적인 면으로 좀 사가시는 분들이 네. 좀 있으셨고 약간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오늘도 참 트위터 플로우가 네 또 막 그랬어요. 독자가 많이 변했다. 네. 정말 굿즈만 산다. 도서전의 의미가 뭐 퇴색됐다 등등. 그래서 도서전 욕하는 많죠. 맞아요. 네. 출판계도 그렇고 맞아요. 참여했던 분들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 두 분 이제 3년 차이신 젊은 마케터 분들의 시선으로는 도서전을 찾아오는 독자들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해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오픈런하고 하는 분들이 다 또래 맞아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도서보다 굿즈가 더 붐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맞아. 그 축제의 의미가 너무 변질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도서를 내는 출판사고 이 도서를 구매하고 혹은 저희 출판사를 알기 위해 오는 분들한테 인식이 되고 싶은 거지 하나의 다른 부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 크진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제가 최근에 29cm 문구페어 갔던 네. 날을 생각해보면 거기서도 비슷한 책을 출간을 하는 곳이 분명히 있어도 책보다 저렴한 굿즈를 샀던 것 같거든요. 그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거. 아까 대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한정된 기간 내에 거기서 특별하게 만드는 굿즈를 구매함으로써 인증이 돼버리는 거죠. 또 저 역시도. 그래서 그 간격이 정말 힘들다. 이거 어디에 장단에 맞춰야 돼? 라고 생각이 들지만 확실하게 어쨌든 도서를 너무 많이 다들 내고 출판사라면 기본적으로 도서를 내고 있고 여기서 우리 브랜딩을 알리려면 굿즈라는 요소를 활용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 다만 그 전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크고요. 저희가 이번에 나가면서 저희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했다. 빤지 팀장님이랑
박대리 과장님은 굿즈를 사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아닌데 우리가 이번에 나가 보니까 이 도서전에 오는 거 그냥 파도 같은 애들이 다 오는 거였어. 그냥 파도 말을 믿으면 됐다. 아, 그냥- 얘기를 네. 했었군요. 굿즈 조금 더 하자고 했을 때 했어야 됐다. 어.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린블리스 양말이랑 협업했었는데 200쪽을 가져왔는데 다 나갔거든요. 사실 내부에서는 이것도 많은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될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부족하다는 생각이 더 컸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보면서 정말 좀 너무 많이는 아니더라도 선물 개념으로 만드는 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다들. 그래서 좀 말이 계속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굿즈만 내세울 건지 아니면 도서를 구매하면 주는 리워드 형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굿즈만 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굿즈 사신 분들이 오픈을 한 다음에 일단 또 책을 사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작년에 놀랐던 게 정말 생각보다 책을 많이 사셔서 깜짝 놀랐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도서전을 즐기는 사람들을 본 건가 실제로?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의문이 들기도 맞아요.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영화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는 뭐 다른 업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같은 욕이 나오는가. 뭔가 너무 이 출판계, 이 독자분들께 너무 그러네. 박한 거 아닌가. 맞아. 사실 다른 데 연예계 뭐 팬분들이 뭐 이렇게 굿즈만 산다고 해서 욕을 하는가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박한 거 아닌가? 정작 이분들은 책을 읽으실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더 그래도 유의하게 봐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출판사 입장으로서 당연히 이제 책이 더 많이 팔렸으면 싶죠. 근데 책이 어쨌든 이제 점점 책조차도 굿즈화가 돼가는 시대가 왔고, 네. 그렇다면은 저희도 조금 더 시선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저희가 또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은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의 세대는 이 종이책이라는 좀 두꺼운 이런 물성보다는 전자책이나 이런 거 디지털에 좀 더 가깝고 또 이분들이 읽는 행위보다는 같이 보고 즐기고 이런 문화에 좀 더 치중이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즐기다 보니까 지금의 도서전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런 굿즈를 공유하고 같이 도서전 이 행사장을 좀 둘러보고 인증하고 이런 데에 좀 더 많이 재미를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똑같이 이제 책까지 또 구매가 이어지고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박하게만 보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독자분들이 책에 관심이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문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도서전에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매 독자 한 분 한 분이 더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고, 네, 진짜 감사해서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스 운영할 때 저희가 한번 꿀팁을 한번 드려보자. 이제 한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숙소를 잡는다. 네. 그것도 매우 쾌적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뭐 식사 못 하셨다고 해서 그러한데 또 주변에 맛집도 소개를 해주실 수 해드릴 수 있고 혹시 어떠셨나요? 꿀팁 준비해 오셨나요? 꿀팁 저는 만약에 저희도 다 점심 안 먹었거든요. 하루에 1일 1식 진짜요? 나만 꼬박꼬박 먹는 저희 코엑스에 맛집이 뭐가 있는지 저 맨날 찾았는데 한 11시부터 없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희 밥을 못 먹어서 맛집 추천은 힘들 것 같고 대신 그 약 중에 글루콤이라고 온누리 약국에만 알죠. 파는 약이 있대요. 네. 저희 과장님이 한번 몸살을 크게 나셨거든요. 숙소 침대 시트가 다 젖어가지고 전 처음에 오줌 싼 거 아니야? 사람이 힘들면 다 나온다는데 이거 진짜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장난칠 정도로 정말 땀을 진짜 많이 흘리셨는데 이번에요? 네. 정말 너무 아파서? 네. 그러니까 너무 목을 쓰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를 쓴 거죠. 근데 그 전날에 이야기 장수 마케터분이 글루콤을 주셔서 드시고 잤어요. 근데 일어나서 땀은 많이 흘렸는데 너무 개운하다고 그거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가실 거면 이게 막 누르는 뭐 그런 옷소멸 말고 글루콤을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휴족 시간을 무조건 붙이셔라. 맞습니다. 발에 불납니다.
다른 거 맞아요. 필요 없어요, 진짜. 올해 내내 서 있다 보니까. 네. 붓기가 안 돌아와요. 네. 정말 휴족 시간에 강추드립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이고 겹쳐버렸네요. 아이고. 휴족 시간은 정말 아이고.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다른 지인분께서 휴족 시간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리 많이 아프시죠?라고 해서 주셨는데 밤에 그걸 붙이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던지 처음에 이제 그 양말 자국 그대로 다리가 이제 움푹 파이는 거 아시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네. 그랬는데 그 붓기가 싹 가라앉더라고요. 정말 휴족 시간만큼은 필수템이겠다 챙기셔라. 생각이 들었어요. 계산할 때 좀 앉아 계셨으면 안 됐나요? 아, 그게 저희가 또 이제 부스 공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앉아 계실 곳이 없었어요? 네, 쉴 공간이 없었고 어쨌든 다 서 있는 구조. 맞아. 그래서 저희는 감당을 하긴 했었죠. 이렇게 오픈을 다 하게 되면은 문제는 직원들이 쉴 공간이 없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했을 때 저희는 매출을 위해서 하는 미쳤어요, 진짜. 하고 이제 옆에 아이, 가서 진짜. 어디선가 쭈그려 앉아 있고 이제 책 더미 위에 앉아 진짜 있고 매출에 진짜. 강하게 키운다. 그랬었죠. 네. 저희는 뭔가 마치 유유히 북발을 찍으라는 듯이 네. 양쪽에 서로 같이 앉아가지고 아, 이렇게 있었거든요. 절대 너무 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벽처럼 앉아 있으면 사람들도 되게 더 편하게 막 들어오시고 맞아, 맞아. 네, 약간 그렇거든요. 저희는 도떼기장처럼 지금 사시면 뭐 드려요. 맞아, 이러고 진짜. 엄청 외치고 아이고. 밖에서 그냥 영어를 많이 했었죠. 네. 맞아, 진짜.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간다. 오. 뭐든 일찍 준비할수록 좋다. 맞아. 였어요. 굿즈든 뭐 콘셉트든 이게 막 처음에 지원 받을 때부터 해가지고 사실 한 3월 뭐 이때쯤이면은 아직 3개월이나 있는데 아직 4개월이나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다. 네, 이게 진짜 도서전만 준비하는 거면 괜찮은데 맞아. 다들 그게 아니시라면 신간도 나오고 계속 네. 돌아가면서 뭐든 하니까. 시간이 있을 때 빨리빨리 다 준비를 그 해두시는 마음이더라고요. 아, 위트보이가 위트보이는 한번 거요? 해보니까 네. 아 이거 정말.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3달 전부터 쪼아야겠구나. 이거 하나하나 지우면서 얘기해야겠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는 진짜 저는 신간 내느라 바쁘니까 계속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당신 TF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다 알아서 사세요. 저한테 의논하지 않아도 돼요. 막 이러면서 정권을 드리는 약간 나 편하자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저는 식사를 그런 어떤 김밥 한 줄 그냥 먹기도 했었고 네 그냥 그 아래에서 사와가지고 혹은 이제 한 명이 뭐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국밥 먹고 와라 보내면 하동관이 있거든요 아래. 그래서 하동관이 그 평일에는 11시 반부터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가서 먹고 와라. 미리. 아점겸으로 이제 먹고 오고 그리고 이제 올 때 뭐 이제 제가 만약에 먹었으면 김밥 한 줄 사오고 혹은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11시부터 1시가 또 피크더라고요. 저희 맞아요. 그 사이클을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밥 사들고 야외 거기 바로 앞에 나가서 네. 그 의자 벤치에 앉아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먹으면 그 인파의 그 어떤 사람들한테 치였던 그 모든 어떤 잠시 그것이 페이드아웃되고 이 초록색 이것과 그냥 바깥 여기가 공기와 강남인가 약간 그런 6월 날씨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 한숨 돌리는 게 있었고 이번에 제가 발견한 맛집은 오전복이라고 전복이요? 저희도 먹었었어요. 제주 어떤 거 파는 거예요? 식당이라서 오전복.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전복김밥을 거기서 팔길래 제가 지나가다 우와. 보고 그 일요일날 점심인가를 이제 제가 거기서 포장한 김밥을 포장해와서 이제 각자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김밥 맛집이구나. 다른 근데 걸 다만 먹었어요. 전복은 안 느껴져요. 전복 향만 나요. 약간 느낌이 전복, 그러니까 살이 없네. 약간 그래서 이게 전복이 몇 % 함유가 이러면서 향 조금 첨가. 전복 시즈닝 이런 거. 그 전복 색깔만 네. 내장만 이렇게 보이는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맛있어서 그거 네 9조각이 이렇게 네모나게 네.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있는데 9,000원인 거예요. 그 강남물가 진짜 비싸죠. 너무 맞아, 비싸. 점심 김밥 한 값이 줄에 진짜. 6,000원이고 너무 비싸. 뭐 밥 먹자고 하면 진짜 네. 16,000원 막 나가고 맞아요. 이러는데 그렇게 먹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가장 저는 제일 좋았던 게 피어 커피라고 코엑스점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커피숍이었어가지고 밥 먹고 나서 저는 이제 플랫화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플랫화이트 한 잔 하러 가고 싶다 하다가 거기 찾아서 이제 갔더니 그 한 잔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걸 먹으면서 생각했죠. 열을 더해도 된다. 아, 이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다면. 커피라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워.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발견한 뒤로 4일 내내 그 커피를 먹었던 네, 그랬습니다. 거기는 꼭 가봐야겠는데요. 피어 커피. 피어 커피가 코엑스점 말고도 네, 한 여러 세너 군데가 지점이 있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피어 커피 발견하시면 꼭 드셔보세요. 꼭 드셔보셔라.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 마지막 질문. 2026년 도서전 나간다? 안 나간다? 하나, 둘, 셋. 나간다. 와. 그러면 정말 원래대로 2칸, 3칸 또 다시 넓혀서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솔직히 2칸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전제가 있어요. 어. 저희 팀이 모두 있으면 2칸으로 나간다. 왜요? 멤버가 새로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럼 더 좋죠. 하지만 이 상태에서 한 명이 없다? 그럼 이제 독자로 간다. 셋이 너무 끈끈이 네. 좋았군요. 너무 합이 잘 맞았고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막 피곤하다는 감정이 크게 안 들 정도로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 독자님들을 만나는 재미도 있지만 이 소속감이란 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계시면 나간다. 2개로. 2개로. 내년엔 평수 넓혀서 네. 2개로. 네. 저희도 또 작게는 안 나갈 것 같고 나간다면 2개 정도 최소 2개는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독립부스까지 생각하면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일단 크기 자체는 조금 고민이지만 저희도 이제 이걸 같이 준비했더니 저희는 서울국제도서전 사이드 프로젝트 팀이라고 TF로 안 부르고 일부러 좀 그렇게 사이드 프로젝트. 네, 그래서 서사프라고 불렀거든요. 어. 이 서사프 팀이 다 같이 나간다면은 저도 내년에 매우 또 할만하다. 흔쾌히 힘을 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재밌었었고 사실 이제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미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 끝나고 나니까 그 모든 과정이 다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힘든 만큼 네. 불태운 만큼 또 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에 또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연예인들이 보통 뭐 콘서트를 하거나 이러면은 막 열을 내서 막 3일 동안 다 불태웠다가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살짝 아쉽다고 하잖아요. 뭔가 좀 네. 헛헛하다거나 네. 그런 마음이 또 어제는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나름의 묘미가 있고 독자분들을 맞아요. 북토크라는 행사 말고 또 이런 직접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건 또 다른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고 또 여력이 돼서 어떻게 나갈 수 있게 된다면 또 한 번 열심히 좀 재미있게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얘기 듣다 생각났는데 유이브스의 가장 뿌듯했던 네. 반응 중에 하나가 어떤 독자분이 여기 매장 또 다른 데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저희 출판사예요. 라고 다시 얘기. 매장. 그러니까 서점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책방. 그래서 여기만 있고 단 5일간 여기만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 도서전의 재미잖아요. 네, 1년에 맞아요. 한 번, 단 한 번. 맞아.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팝업을 연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팝업의 어떤 향연인 거죠. 네, 완전요. 그냥 소비자들이 네. 봤을 때는 이 옆칸도 재밌고 이 옆칸도 맞아요. 재밌고 갈 때마다 다 바뀌고 막 뭔가 이렇게 뭔가 놀이동산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런 것들이 딱 그 짧은 시간에만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사실 5일은 매우 길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진짜 지나가 보면 순식간이고, 맞아요. 네, 다만 이제 또 해체하는, 저희는 또 저희 둘이 설치하고 저희 둘이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또 무슨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책을 많이 갖고 왔어 이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막 빼고, 이삿짐 맞아요. 싸듯이 이사 경험을 또 다시 한번 하고 탈탈 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너무 재밌다. 맞아요.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되었지만 우린 재밌다. 그런 신기루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아닌가 봐요. 그 도파민 향연이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같이 이제 또 이렇게 회사 밖 사람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또 보는 것도 되게 새로운 동료들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옆에는 공예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옆에는 그 망원동 책팔이 팀이라고 해서 망원동의 서점 3곳에서 네. 같이 연합으로 나오셨는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옆에 그 팀 중에 가가 77페이지가 네, 있는데 네. 작년에도 저희 옆 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도서전 같은 어떤 북페어 같은 거에 처음 나와봐가지고 어리버리한데 거기 가가 77페이지 대표님 이렇게 딱 보시더니 아유 처음 나오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 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의지하면서 진짜요. 재밌게 하고 저희 힘들 때쯤에 비타민 건네주시고 약간 이렇게 되게 좀 정을 나눴었는데 1년에 한 번 다시 또 만나가지고 옆자리로 또 되니까 이건 너무 운명이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했고 와. 그리고 이제 그 서로 응원도 해주면서 그런 걸 또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되게 재밌었던 건 그 가가 77페이지님이 이제 대표님이 작년에도 5시에 이제 영업 마감합니다 하고 네. 끝냈잖아요. 근데 저희가 입구 근처이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 꽤 그 네. 이후에 시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대표님께서 그 뭐지 포스기 끄지 마요. 끝까지 팔아야 돼요. 끝까지. 짐 싸고 있으면서 팔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거의 5시 20분쯤에 껐나? 아, 진짜요? 그래서 짐 싸시는데 죄송해요. 봐도 돼요? 이러면 얼마든지 보세요. 지금도 살 수 있으세요? 네, 이러면서 이제 네. 계속 했거든요. 그런 어머.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을 받았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밌고 그렇게 해서 저는 도서전 다시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위트보이님이 지금 매우 지치셔서 질려 보이시더라고요. 약간 지금 막 제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자꾸 입을 막으시는 네 그러고 있는데 네 좀 제가 진정 쿨타임 갖고 네. 다시 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5일 동안 안 나오셔도 돼요. 첫날과 마지막 날만 나오세요. 제가 직원 구해서 나갈게요. 알바 구해서 나갈게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위트보이가 아니 자기도 ENFP라서 나가서 만나는 거 얼마든지 좋다. 좋다고 준비하는 게 싫다. 그니까. 그게 힘들긴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아찔하긴 하죠. 그 그쵸. 과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 겪자라고 하면은 거의 6개월을 쓰는 거잖아요, 사실. 사실 와. 이렇게 상반기가 끝날 줄을 몰랐어요. 맞아. 네. 그냥 연초부터 그냥 그러니까. 정말 그 신청 막 날라오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쭉 가는 거니까. 갑자기 매년 나가시는 출판사분들 너무 정말 대단한 존경스럽기 것 시작하고 진짜. 어떻게 상반기마다 매년 이렇게 했나 네. 싶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 그 은행나무랑 휴머니스트가 네. 두 분이 합작해서 독립 10부스를 딱 쟁취하시고 네. 거기서 6대4로 나누셨다고 네, 얘기를 듣고 네. 몰이 되게 잘 썼는데 그렇다면 그 위치가 너무 꿀 자리니까 네. 그렇다면 1인 출판사 10곳이 모여서 신청하고 하나씩 다 오, 나누면 그 방법도 있네요. 그 위치를 딱 잡을 수 있네. 왜냐하면 너무 다 구석이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책마을이 가운데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으로 제가 그때 딱 은행나무 얘기 듣고 이거 해볼 만하다. 차라리 연합으로. 되게 혹은 두 멋있는 부스씩 아이디어다. 5개. 네. 가 딱 그 자리를 모으면 괜찮겠는데?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음. 도서전 좀 너무한 게 큰 부스들끼리 그냥 모아두고 맞아요. 나머지는 짜잘짜잘하게 쪼개놓으니까 네. 독자님들이 큰 부스만 돌고 통로로 네. 이용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네. 군데군데 넣으면 다 볼 수 있는데 네, 맞아요. 좀 이렇게 시정해주세요 내년에. 그렇게 더 나은 네. 2026년 도서전을 바라보면서 네. 두 분에게 마지막 질문으로만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간 진짜 오바됐네요. 네. 오. 아이고. 자, 현재 출판 마케터를 꿈꾸는 사람에게 한 권의 책을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가 감히 네.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질문. 네, 진짜 감히 우리가 뭐라고 추천해주냐. 그래서 저는 엄청 고민했거든요. 저부터 말을 해보자면 제가 출판 마케터 준비할 때 읽었던 책. 저처럼 전공이 아예 다른데 글이 뭔지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 글이 뭔지 네. 알고 싶다.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제가 네. 김정선 교수자님 네. 이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어쨌든 마케터들은 소개 글도 쓰고 맞아요. 인스타그램 글 글을 너무 엄청 많이 쓰시죠. 메일도 써야 되고 글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문장을 많이 썼구나를 처음에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뭐 의 같은 거 안 넣어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저기라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교정자라는 건 사실 작가랑 독자를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마케터로서는 책이랑 독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글이라는 거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글을 정말 모르고 책을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케터 준비생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아우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아주 유용하겠네요.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SBI 출판 마케터 과정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네.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읽었었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말한 것 중 하나가 세상이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변해도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인간다움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마케터한테 어떤 데이터 분석력이라든지 뭔가 좀 숫자적인 면이 당연히 중요한데 그런 숫자를 넘어서 인간다움은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냥 고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게 통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도서전인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런 좀 손맛이 드는 어떻게 보면 좀 인간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현장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꾸밀 수 있었던 것도 이 책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도 브랜드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 마케팅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꼭 숫자만이 아니라 이런 인간다움에 대한 공부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너무 좋은 책을 소개받은 것 같네요. 정말요. 잘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인사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선인장님부터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팟캐스트 녹음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이 잘 안 풀려가지고 막 마르고 이러는데 아무튼 되게 멋진 에디터링인가 그리고 또 멋진 파도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나 좋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도서전을 한 번 더 회고하게 되다 보니까 또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선배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두둠친 나가면 성공한 거다. 에이, 박대리 과장님 한 분만. 아닙니다. 정말 많이 들었고 섭외 연락 왔을 때도 드디어 대표님이랑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도 저랑 같이 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라. 그래서 이 시간 빌려서 너무 좋은 얘기랑 또 내년에 도서전은 또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 계획할 수도 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저희가 막 경험한 이 뜨거운 경험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불렀다 보니까 매우 편안하게 달려와서 또 두 반가운 얼굴을 보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이제 두둠치 스테이션은 계약했으니까 또 하반기 열심히 매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